안방에서 세리에A 우승 확정을 노렸던 나폴리 잔류 경쟁을 하고 있는 살레르니타나와 안타까운 좀 충격적인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스팔레티 감독의 오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김민재 선수는 제 몫을 다했다,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이탈리아 현지 언론의 평가가 나왔는데요. 나폴리와 살레르니타나의 경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안방에서 우승 확정에 실패하게 됐는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 결과 1대1 무승부, 여러 가지 상황이 나폴리에게 유리했는데 조금 아쉬운 결과예요. 네, 뭐 라치오가 인테르한테 이제 발목을 잡히면서 이 경기 승리하면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은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우승 기회를 다음 라운드로 이제 미루게 됐는데요. 일단 뭐 선발 라인업에는 최정예 선수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리오 후이랑 이제 폴리타노 같은 부상 선수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뭐 최정예로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번 경기에서 우승을 확정짓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에 대한 관심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원래는 우리 시간으로도 이제 토요일 밤에 이 경기가 먼저 열리고 네? 다음 날에 이제 이 라치오와 인테르의 경기를 지켜봐야 이제 결과를 알 수가 있었는데, 우승에 대한 현지의 그 안전상의 문제들도 커지면서 경기를 연기하게 됐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연기하게 된 게 나폴리 입장에서는 만약 라치오가 인테르에 이기지 못할 경우엔 바로 이 안방에서 우승 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경기장 안도 그렇고 밖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축제 분위기였는데 당연히 주전 선수들이 나왔고 그런 가운데 이제 못 이겼단 말이죠. 일단 그래서 계속 그 중계 카메라도 바깥을 보여줬었죠. 예, 그리고 사실 살레르니타나가 객관적인 전력에서 나폴리보다 훨씬 좀 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기지 않을까 싶었고, 실제로 초반에도 기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나폴리가 공격을 계속 주도했고 살레르니타나는 대놓고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경기 시작 이제 2분 만에 로사노가 크로스 올린 거를 오시멘이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게 이제 골대를 살짝 빗나갔었죠. 네.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워낙 상대가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나폴리 수비 라인 자체가 위에서 플레이를 했어요. 거의 하프라인 넘어서 플레이를 했는데요. 이제 그 16분경에 올리베라의 패스를 김민재 선수가 받아서는 상대 수비가 이제 압박을 들어오니까 접는 동작으로 앵클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상대 선수가 그래서 자빠지는 장면을 연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 여유로운 기술을 보여준 김민재 선수,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를 이날 했었는데요. 23분경에 이제 그 칠린스키의 프리킥을 오시멘이 날카로운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오초아 골키퍼가 선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멕시코 대표 골키퍼인 오초아, 월드컵 위주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워낙에 선방이 좋은 선수인데 이날 정말 신들린 듯한 선방으로 나폴리 우승 내가 막겠어, 약간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근데 이 경기에서 나폴리 선수들이 약간은 좀 초조해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흐비차가 이 경기에서 굉장히 실수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 공격을 기회 대비 슈팅까지는 많이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김민재 선수가 특유의 답답하니까 내가 올라간다 이걸 시전했죠. 34분경에 이미 하프라인 위에서 볼을 받았음에도 쭉 볼을 끌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흐비차한테 직접 패스를 연결해줬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백패스로 연결되는 장면들이 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42분경에는 안기사가 이제 왼발 하프발리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것도 역시 오초아 골키퍼가 선방을 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44분경에 김민재 선수가 또다시 공격에 가세를 합니다. 일단 그 올리베라한테 패스를 주고서는 그대로 계속 공격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이제 올리베라가 흐비차한테 패스를 줄 때도 약간 교차되듯이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흐비차가 상대 선수 3명에 둘러싸인 상태에서도 드리블로 치고 들어가서 박스 안까지 가가지고 올리베라한테 컷백을 줬는데, 여기서 이제 올리베라가 쿨리발리 상대 선수의 저희가 아는 동명 쿨리발리 그 쿨리발리한테 뺏겼어요. 뺏겼는데 쿨리발리가 뺏고서는 곧바로 일어나가지고 공격으로 그대로 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올라와 있었잖아요. 거기서 바로 이제 끊어내는 장면을 연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레르니타나가 전반전에 기회가 없었던 것은 김민재 선수가 높이 올라와서 잘 눌러줬고 잘 커버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전 점유율이 8대2였고요. 그리고 슈팅 숫자가 9대1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나폴리만 공격을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나폴리의 공격이 그다지 세미하진 못한 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빅찬스가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기대 득점도 0.57골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잔실수들이 공격 쪽에서 많았어요. 수비 쪽은 안정적이었는데 로버트카가 평소보다 좀 볼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도 연출했는데, 흐비차라던가 그 오시멘의 슈팅도 평소보다 날카롭지 못했어요. 조금 한 번 헤딩 슈팅 위협적이긴 했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좀 헤딩 슈팅도 느리게 가고 좀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주도는 했대. 사실 이게 살레르니타나
살레르니타나가 일부러 내려선 것도 있고 또 나폴리가 좀 효율적이지 못한 공격을 펼쳤다. 네. 뭐 전반전 얼마 압도적이었는지는 구역별 점유율 예. 놓고 보더라도 나폴리 수비 진영에서 9.2%였어요. 그리고 이제 살레르니타나 공격 쪽에서 42.1%. 예. 사실 이거 9.2%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 가둬놓고 팬 건데 반면에 살레르니타나는 무승부도 좋다 하면서 공격할 의지 자체가 없었던 거였죠. 사실 이제 잔류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나폴리 같은 정말 절대적으로 리그에서 많은 승리를 쌓은 팀에게는 비기는 것만으로도 승리한 효과다. 게다가 나폴리 원정이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전 평균 위치를 놓고 보면은 전원 다 하프라인을 넘어가 있었어요. 나폴리 선수들이. 그 정도로 수비 라인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도 초반에 이제 살레르니타나가 조금씩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제 센터백인 다누이치가 카스타노스한테 이제 패스를 줬을 때 김민재가 뒤에서 빠르게 압박해 오니까 카스타노스가 결국은 다시 이제 다누이치한테 백패스를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또 다누이치한테까지 달려가요. 네. 다누이치가 측면으로 패스를 줬어요. 측면으로 패스 줘가지고 오른쪽 윙백인 마초키가 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접는 동작을 하는데 김민재 선수가 이제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마초키가 이제 카스타노스한테 패스를 주니까 김민재가 어느덧 앞에 와가지고 막아섰어요. 막아주니까 여기서 이제 그 카스타노스가 김민재의 등진 상태에서 패스를 준 게 피차를 맞고 튕겨져 나온 거를 마초키가 받아가지고 측면으로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측면으로 빠져나가는데 네. 여기서 또 김민재가 또 달려가가지고 네. 막아서니까 볼터치가 길어지면서 그대로 골라인 아웃으로 골킥이 선언이 됐었습니다. 네. 김민재가 혼자서 3명을 번갈아가면서 계속 수비를 한 거예요. 네, 사실 이렇게 이제 김민재 선수가 좀 많이 커버해주니까 많은 선수들이 공격을 할 수 있는 나폴리인데요. 그래도 이제 골이 중요하니까 골을 넣기 위한 선수 교체가 60분에 있었습니다. 예, 그 60분경에 이제 로사노하고 칠린스키를 빼고 라스파도리하고 엘마스를 투입을 한 건데요. 곧바로 효과가 있었어요. 예, 그 62분경에 라스파도리의 코너킥을 올리베라가 헤딩 슈팅으로 골 넣으면서 나폴리가 먼저 리드 잡아 나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최소 무승부 이상이 필요했던 살레르니타나가 브라다리치랑 디레나 그리고 또 이제 마초키를 빼고 피용텍과 보이넨 그리고 이제 삼비아를 투입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살레르니타나의 공세가 조금 이루어졌었거든요. 블라이디아가 이제 원래 원톱에 있었는데 네. 내려오면서 공격들을 풀어나가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74분경에 블라이디아가 수비틱 공간을 파고드는 피용텍을 향해 스루 패스를 찔러줬는데 이걸 이제 그 김민재 선수가 태클로 차단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78분경에는 삼비아의 롱패스를 원래는 여기 라흐마니가 막아야 되는 구역이었는데 네. 김민재가 뒤에 있었는데도 먼저 와가지고 그냥 네. 차단을 해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약간 그래서 둘이 겹치는 장면이 있었던 거였죠. 이러한 가운데 그 나폴리가 82분경에 선제골의 주인공인 올리베라를 빼고 센터백인 제수를 투입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그러니까 수비 강화도 있는 데다가 올리베라가 이제 선제골 넣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선수 콜이 컸거든요. 예. 그러니까 골 넣을 때 항상 콜을 해주는데 이게 우승 확정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그렇죠. 정말 크게 경기장이 쩔렁쩔렁 울릴 정도로 선수 콜이 울려 퍼졌었고 그리고 경기장 밖 보여줄 때 막 하늘색 그 홍염이 막 터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막판 교체는 기립박수를 또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감독의 배려인데 저는 이 장면이 조금 섣부르지 않았을까. 네. 왜냐하면 이 장면 이후 또 골을 먹고 맙니다. 예, 곧바로 실점을 했었는데요. 코너킥 공격 상황에서 이제 짧게 내준 거를 블라이디아가 받아서는 접고 들어가는 장면으로 오시멘을 제치고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을 넣었는데요. 이거 1차적으로는 알까기 당한 오시멘의 수비 미스가 있는데 뭐 그래도 오시멘은 공격수니까 뭐 그렇다 손 치는데 여기서 저는 제수의 수비도 아쉬웠어요. 제수가 붙어줬어야 됐어요. 근데 안 붙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슈팅 각도가 열리니까 물론 슈팅 자체가 예술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수를 이렇게 감아 들어가는 환상적인 골이긴 했지만은 조금 더 달라붙었으면은 그런 슈팅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예, 게다가 이제 올리베라 같은 경우에는 마리오 후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좀 수비력이 좋은 레프트백인데 하필이면 물론 세트피스 상황이었지만 올리베라가 커버를 할 수 있었던 그 지역을 뚫리면서 이제 골을 먹었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이 올리베라가 레프트백으로 이제 잘 활약을 하고던 와중이었고 네. 골을 넣은 걸 떠나서 그래도 이 실점했던 그 영역을 지켜주는 선수가 나가자마자 네. 거기서 골을 먹었고 실제로 제주스의 커버가
템포가 늦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괜히 조금 섣부른 교체로 1대0 승리의 리드를 잃게 됐다. 네. 좀 오판이 아닌가. 그리고 예. 보통 이제 경기 막판에 그 체력에 문제가 있거나 부상에 문제가 없으면 수비를 안 빼잖아요. 예. 그리고 제수가 최근에 좀 안 좋아요. 나올 네. 때마다. 예, 유벤투스전도 그랬었고 김민재 선수가 징계였을 때 나오고 라흐마니가 부상일 때 나오고 했었는데 예전에는 가끔 나올 때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백업 치고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좀 폼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너무 벤치를 많이 시켜서 그런 감각이 거.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예. 어찌됐거나 그런 점들 다 고려하더라도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올리베라를 이 시점에서 뺐어야 했느냐. 그렇죠. 그 이후에 역시 이제 총공세를 나폴리가 펼치게 돼요. 왜냐면 아직 그래도 시간이 남아있고 2대1로 이기면 또 우승을 확정할 수 있었는데 역시나 오초아가 다 막아냅니다. 네, 87분경에 크바라첼리아가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오초아 골키퍼 선방에 막혔죠. 크바라첼리아가 이 경기에서 위협적인 슈팅을 가져간 건 저는 이게 유일했다라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이 경기에선 굉장히 폼이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은 막판에 좋은 모습 보여주나 했는데 막혔죠. 그리고 결국엔 89분에도 공격적인 교체 카드를 썼어요. 예, 89분경에 이제 로버트카하고 앙기사를 빼고 조바니 시메오네하고 이제 그 운동벨레를 넣으면서 공격을 강화를 한 건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89분경에 디아가 이제 접는 동작으로 김민재 선수를 따돌리려고 했으나 김민재 선수가 또 빠르게 달라붙어가지고 먼저 걷어내는 장면. 예. 예, 이런 것들을 제수가 해줬어야 되는 거긴 예, 했었죠. 바로 김민재 선수가 사실 그 상황에서 마크였다면 슈팅까지 못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리고 막판까지 나폴리가 골을 노렸는데 네. 아쉬운 장면이 있어요. 추가 시간 2분에 이제 시메오네가 문제 우측을 날카롭게도 침투해가지고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역시나 네. 오초아가 막아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골 없이 1대1 무승부로 끝나면서 네. 나폴리 팬들이 정말 다 우승 파티 하려고 모였는데 우승 파티를 못했어요. 완전히 예. 짜게 식었었죠. 예. 뭐 이 경기 사실상 그래도 무승부로 이끈 거는 오초아 골키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기에서 무려 선방을 7회를 기록을 하면서 든든한 수문장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초아가 아직 건재하다는 걸 보여줬는데 뭐 결국 아쉬운 무승부긴 했지만 김민재 선수의 개인적인 경기력은 뭐 좋았어요. 예, 뭐 김민재 선수가 이 경기에서 뭐 일단 평균 위치를 보더라도 유일하게 그래도 가장 뒤에서 하프라인 밑에 유일하게 있었던 선수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그 상당히 넓은 범위를 커버를 했고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었죠. 그래서 가장 그 빨간색이 짙은 곳이 하프라인 위쪽이긴 하죠. 예.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수비적으로도 특히 후반전에 많이 수비 쪽 커버를 해주면서 심지어 실점도 김민재 선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곳에서 나왔던 거였으니까요. 예,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측면까지 굳이 이제 라흐마니 자리까지 가서 커버를 했던 김민재 선수고 무엇보다 이날 경기는 공격이 중요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또 공격적인 기여도 꽤 많이 했어요. 예, 뭐 이 경기에서 일단 뭐 볼터치 106회로 두 번째로 많았고요. 라흐마니가 최다였고요. 패스 시도와 성공도 100회 시도해가지고 96회 성공시키면서 라흐마니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패스 성공률이 96%로 선발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높았고요. 무엇보다도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성공률이 100%였어요. 야, 이게 놀라운데요. 예, 거기다가 롱 패스도 4회 시도해가지고 4회 모두 다 성공시켰고요. 오히려 이제 수비 시즌으로 안전한 패스를 한다고 생각한 게 좀 미스가 나는 상황이 있을 정도로 날카로운 패스, 공격적인 패스를 정확하게 연결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득점 찬스 패스에 있어서 0.17회로 전체 선수들 중에서 6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거죠. 센터백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 다 나폴리 선수들이에요. 다 나폴리 선수들인데 로사노, 라흐마니, 라스파도리, 디로렌초, 크바라첼리아에 이어서 이제 6위를 기록한 거. 그러니까 뭐 앙기사라던가 올리베라라던가 지엘린스키보다 더 많이 기록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볼 전진 패스와 캐리 그래프를 보더라도 김민재 선수가 볼 전진 패스를 가장 많이 기록한 선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수비적으로도 이 경기가 수비할 일이 없었다 보니까 많지 않아서 그런 건데도 일단 뭐 가로채기 이외로 최다를 기록했고요. 클리어링 한 번인데 이게 두 번째로 많은 거예요. 네. 나폴리 선수들 중에서는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소유권 획득도 5회를 기록한 김민재 선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워낙 좋은 기록들이 있어서 통계 매체의 평점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선제골을 넣은 올리베라가 8.4점으로 폰모 평점에서는 경기 최고의 선수로 네. 뽑혔고 살레르니타나의 디아도 동점골을 넣기 때문에 실점 8점인데 김민재 선수는 7.3점으로 이제 나폴리 선수들 중에서 3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살레르니타나에는 또 오초아 골키퍼가 엄청 네, 선방을 하면서 그렇죠. 좋은 평점을 받았고 무승부를 끌어냈기 때문인데 이제 소파스코어 같은 경우도 김민재 선수에게 7.0점으로 팀 내 4위 즉 이제 높은 평점을 준 것이고 또 이탈리아 언론들의 평점을 봐도 사실은 이제 나폴리가 워낙 이 경기 우승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까 네. 그 높은 평점을 받은 선수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네. 김민재 선수도 평소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극찬 이런 건 솔직히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6.5점 정도면 이탈리아에선 그렇죠. 잘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좋은 평점
평점이죠. 거기다가 수비할 일이 없었잖아요. 이 경기 자체가. 그럼에도 김민재 선수가 넓은 커버 범위를 통해서 막아내고 또 이제 볼을 끌고 전진할 때마다 실제 킴 이거 외치는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평점 평가에서도 킴은 볼을 만질 때마다 관중들이 그에게 바치는 합창이다라고 한 거죠. 이 투토 메르카토 웹의 평점인데 6.5점 주면서 살레르니타나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체력을 시험대에 올렸다. 뭐 이제 좀 힘든 일정들이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었다. 거의 위험한 상황이 없었다라고 했고요. 네. 칼초 메르카토 같은 경우도 6.5점 주면서 평소와 같은 탄탄함으로 특히 전진할 때마다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러니까 수비는 안정적이었고 공격 가담 좋았고 많은 상황에 개입했다고 했어요.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나폴리 지역 매체들은 많이 실망한 것 같아요. 대체로 그냥 6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니 우승을 못했으니까 지금 뭐 7점, 6.5점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1 나폴리스타는 이제 뭐 6점 주면서 지난 두 번의 홈 무승부 AC 밀란 상대로 했던 잔혹한 3경기 그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수도승 같은 전사 김민재는 일방적인 흐름의 경기 속에서도 집중력과 긴장감을 잃지 않았다. 즉 이번 경기 조금 이제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었지만은 흔들리지 않은 선수였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6점이라는 평가보다는 내용을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골키퍼가 선방할 일 없을 때 그냥 6점 주는 예.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예, 예. 일단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쉬운 경기에서 흔들릴 수 있는데 안 흔들렸다. 예. 그리고 이제 투토 나폴리 같은 경우도 6점을 줬는데요. 내용은 좋아요. 항상 타이밍이 좋다. 정확하게 플레이한다. 몸을 아끼지 않고 상대 공격을 잘 막아냈다. 빌드업도 잘했고 공격 전개, 경기 전개에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 저희가 설명드린 그 내용 그대로 썼는데 말씀드린 대로 홈에서 살레르니타나와 1대1로 비교해서 우승자한테를 못하니까 나폴리 매체들은 다 평점이 그냥 6점대다. 예, 아무래도 이번 경기는 공격진들이 조금 비판을 받아야 하긴 하죠. 예, 예. 아무리 오초아 골키퍼가 잘 막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앞에 장면들 그렇게 많이 안 보여드렸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위협적인 공격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 그래요. 간소한 게 아니라 정말 네. 저게 다였어요. 네. 날카로운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은 나폴리 팬들이 그래도 이날 함성을 많이 질렀어요. 왜냐면 경기가 열리기 전에 이 경기 인테르와 라치오의 경기를 보면서 왜냐면 라치오가 이겨버리면 사실 살레르니타나를 이겨도 우승 확정은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또 라치오가 먼저 선제골을 넣었잖아요. 그 라치오가 먼저 그 펠리페 안데르송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던 거였는데요. 이대로 경기가 끝나는 듯 싶었는데 인테르가 막판에 교체 카드들을 계속 활용을 하면서 특히 이제 아무래도 그 지금 인테르가 챔피언스리그까지 병행을 하다 보니까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라던가 아니면 차라노루 같은 주전 선수들을 일단 선발 라인업에서 뺐었어요. 그러다가 투입하고서는 흐름을 가져오기 시작을 한 다음에 라우타로가 이제 동점골을 넣었고 그 다음에 고젠스가 역전골 그리고 이제 라우타로가 또 멀티골 넣으면서 그리고 루카쿠가 이도움을 기록을 했었죠. 예, 루카쿠의 활약도 뭐 좋았었고 특히 고젠스도 교체로 나와서 또 네. 결승골을 넣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78분부터 90분 사이에 이제 골이 나온 거니까 라치오가 이기는 분위기로 가다가 네. 뒤집은 것이니까 나폴리 팬들은 정말 와 정말 하늘이 우리의 우승을 응원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그 인테르의 실점도 그 라치오 출신 센터백인 아체르비가 넘어지는 실수를 범하면서 헌납했었기 때문에 인테르 입장에서는 타격이 굉장히 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교체 카드 통해서 역전승을 이끌어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사실은 인테르가 조금은 나폴리의 우승, 조기 우승 확정을 도와주는 것 같았는데 나폴리가 스스로 예.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건데 그래도 그 유벤투스가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했다면은 다음 경기까지 마이너스 승점 2점이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려고 우승하려면은 무조건 승리가 필요했는데 유벤투스마저도 볼리오니아한테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그것도 먼저 오르솔리니한테 페널티킥 실점을 했다가 밀리크가 이제 골을 넣으면서 1대1 무승부였는데요. 물론 밀리크는 이 골을 넣기 전에 페널티킥을 실축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나폴리는 남은 경기에서 승점 1점만 획득하면은 우승을 확정짓게 됩니다. 현재 그 승점 79점인데요. 라치오가 그 남은 8경기 전승을 거둬도 승점 79점이거든요. 예. 동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리는 무승부만 기록을 해도 남은 6경기에서 1무만 기록해도 우승을 확정짓게 되는데요. 예, 그 경기가 바로 이제 5월 5일 금요일 새벽 3시 45분에 킥오프하는 우디네사와 원정 경기인데 여기서 설마 지지는 않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살레르니타나와도 비겼기 때문에 몰라요. 우디네사가 뭐 최근에 하향세로 떨어져 있다곤 해도 홈이고 축구공은 줄고기 때문에 만약 저기서 지면 이제 5월 8일 월요일 새벽 1시에 피오렌티나와의 홈 경기에 다시 한번 안방에서 우승 잔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 이후에도 몬차, 인테르, 볼로냐, 삼프도리아와의 경기까지 아직 뭐 나폴리가 6경기를 남겨놓고 있어요. 이 최종 트로피는 나폴리가 이제 삼프도리아와 최종 홈 경기에서 홈팬들 앞에서 좀 들게 되죠. 네, 그 전까지는 그냥 우승 확정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우승 확정이 되면은 나폴리는 뭐 챔피언스리그 같은 게 없다 보니까 탈락했다 보니까 아마도 그러면 바로 이제
이제 퍼레이드 같은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로테이션의 의미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뭐 그동안 이제 우승 확정을 하면은 모든 선수들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 뭐 최대한 또 주전 선수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또 좋은 활약을 펼칠 것 같고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올 시즌 세리에 베스트 수비수가 굉장히 유력하기 때문에 남은 경기들의 활약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나폴리가 다음 우디네사와의 경기는 세리에 A 33년 만에 우승을 확정하는 대역사의 순간을 만들 수 있을지 한준 TV와 나폴리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